성공 마감 전략 2부로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금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2부 첫 지금 구간에서의 움직임 보니까 현재 빨간불 유지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코스피가 2,800선 아래에서의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 84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기관 쪽에 있어서 그래도 사자 움직임은 계속 양대 시장에서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반기를 맞이해서 그동안 올랐었던 쪽이 좀 빠지고 그동안 안 움직였었던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반기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성공 마감 전략 2부 출발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이 시간 집중 분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후보 토론회 함께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는 한 후보자가 이제 후보자직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것에 대한 움직임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냐, 득세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사건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가 필요할까요? 이분과 함께 더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께서도 토론회 보셨는지요? 네, 봤습니다. 예, 어떤 평가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린 산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니까 예. 마음이 좀 아팠죠. 네, 바이든이 만든 IRA가 그린 산업을 이제 굉장히 크게 변모시키고 있는 와중인데, 반대쪽에 있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뭐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뭐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또 그걸 또 보고 팩트에 근거한 시나리오를 또 짜야 되겠죠. 네. 예, 맞습니다. 그 근거에 있어서 저희 그럼 오늘 조목조목 다뤄보도록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살짝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IRA를 어쨌든 우리가 없애겠다였잖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IRA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이기 때문에 이 권력 교체가, 행정의 권력 교체가 과연 이것을 진짜 무마시킬 수 있을 것인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팩트체크 들어가 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예 입법화된 IRA를 쉽게 철회하거나 무효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의회 동의도 있어야 될 뿐더러 사실은 IRA로 인한 투자 금액이 이미 주요 기업들이 발표한 게 3,6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3,600억 달러 중에서 아주 아이러니하게 공화당 지역구로 들어간 돈이 78%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돈들이 바이든이 통과시켰는데 트럼프의 공화당 지역으로 흘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미국은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한 번이지만 의원 선거는 2년마다 한 번이에요. 의원들이 대통령 말에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지역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지역구에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생기고 투자 금액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법안을 무턱대고 되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때까지 미국 역사상 저런 대규모의 경제 입법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없고요. 또 뭐 엄청난 소송전이 있고 막 경제 시스템이 이상하게 되고 막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아주 조목조목한 어떤 특정한 법에 대한 목표 법안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국을 일부 허용하는 전기차와 관련된 보조금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가 중국산은 무조건 안 돼. 이렇게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기차 시장에 트럼프가 들어오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특정 어떤 부분을 핀포인트로 찝어서 하는 입법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걸 무력화시키는 것은 지금 뭐 거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수준인데, 아무래도 센티멘트는 아무래도 트럼프는 이게 반그린이다 이러니까 이제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우려하실 게 없는 게 우리가 이제 트럼프 이제는 4년밖에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8년을 어떻게 보지 이랬었는데 4년밖에 안 되는 데다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힐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미리 올랐었거든요. 올라서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미 트럼프가 될 것이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들이 이미 많이 하락한 상태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큰 리스크가 현 시점에서는 많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은 것 같아요. IRA 전면 철회까지는 글쎄다 싶은 부분이 참 많네요. 하지만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당선이 되어도 4년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조목조목 좀 뜯어서 가볼게요. 전기차 쪽은 영향이 클까요? 일단 전기차에 들어가 지급되는 보조금이라든지 뭐 AMPC라든지 제조업들이 받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큰 그림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제 생각은. 근데 이제 문제는 IRA가 아니고요. 전기차는 전기차의 수요를 견인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IRA의 보조금이에요. 하나는 행정명령이에요. 이거는 이제 연비 규제인데 네. 이 연비 규제는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미 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에 재선이 되면 이 행정명령을 없앨 것이다. 연비 규제를 없앨 것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당선되자마자 연비 규제는 없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비 규제가 없다는 것은 자동차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비 규제에 따라서 벌금을 대규모로 부과받게 되거든요. 이미 바이든이 한번 낮춰가지고 연비 규제를 지금 전기차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는 마당인데 이마저도 이제 없애버린다면은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저희가 예상하는 한 30%대에서 최소한 아마 10%포인트 이상 더 깎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꼭 조심하셔야 되는 영역이다. 그렇게 이제 전기차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조금 영역이 있고 행정 명령이 있어서 연비 규제가 있는데 이것을 아예 또 백지화시킬 수 있다면 그때 전기차는 이라는 물음에 있어서 대비가 또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트럼프의 주장에 따르면 그 기후협약에 있어서 다시 또 탈퇴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보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사실 센티도 무너뜨리게 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탈퇴가 가능한지 그 1기 집권 때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파리 협약은 사실은 국가들 간의 어떤 법적인 어떤 이슈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탈퇴할 수가 있습니다. 뭐 트럼프 1기 때도 탈퇴를 했고요. 예. 그러나 뭐 트럼프 1기 때 탈퇴했다고 해서 트럼프기의 재생에너지가 위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바마가 그때 만들어 놓은 5년간의 풍력 태양광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입법이 있었거든요. 그 입법에 대해서 트럼프는 전혀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반대 입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이제 그때보다 훨씬 더 이번에 IRA가 투자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어떤 그린 산업 전반에 대한 IRA의 보조금 지급은 특별하게 후퇴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재생에너지주들이 클린턴 때문에 미리 올라서 주가가 오른 만큼 빠졌거든요. 트럼프 되자마자. 근데 이번에는 다 빠져 있잖아요. 맞아요. 이미 빠져 있고 그런데 특별하게 재생에너지에는 여러 가지 군더더기 법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예외 조항을 발동을 해가지고 반대 입법을 할 개연성도 더 낮아요. 무조건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미국산 원재료를 쓰게 만들어놨습니다. 풍력, 태양광에 관련된 IRA 보조금들은.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많이 떨어진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실적들을 검증을 해야죠. 검증을 해서 실적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다면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점 매수해야 되는 구간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우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주가 레벨에 있어서도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에 있어서는 옥석 가리기 필히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그 당시보다 지금 훨씬 더 컨빅션이 있는 게 지금 AI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미국이 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면 2030년까지 AI발 재생에너지만 추가해야 되는 게 한 100기가 가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 지금 앞으로 뭐 트럼프가 남은 기간이 4년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사실은 AI용 재생에너지만 더 추가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미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은 견조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영역이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은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돈이 되는 그런 신재생 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카테고리에 집중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풍력, 태양광, 전기차, 수소 다 집중하고 있죠. 네. 다 집중하고 있고 대부분 또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지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IRA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그림은 유지될 거예요. 근데 아마 전기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명령 이슈가 있어서 속도를 우리가 조금 한 2, 3년 동안은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2, 3년 정도는 좀 내다보면서 실적 어디에 좀 더 먼저 찍히는지 같이 챙겨볼게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사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수소 생산은 지속될 것이다. 굉장히 민감하지 않게 보나 봅니다, 이쪽은. 왜냐하면 수소는 진보나 보수나 다 좋아하는 에너지원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보수 같은 케이스는 앞으로 이제 천연가스나 석탄이나 석유는 없어질 거는 확실하잖아요. 시간이 문제지. 근데 그런 쪽을 하던 사업자들이 대체 산업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스 업체들, 정유 회사들, 뭐 오일 메이저들이 전부 수소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트럼프의 큰 지지자들이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목소리를 워낙 높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트럼프가 되게 되면 수소를 지원금 받는 규제가 좀 까다로워요. 그거를 굉장히 좀 낮춰서 지원금을 오히려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수소 부분은 사실은 이번 이런 대선에서 조금 비껴나 있는 그런 좀 안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 무풍지대네요. 수소는 그렇죠. 완전히. 우리도 보면 뭐 지금 현재 정권도 그렇고 과거 정권도 그렇고 둘 다 수소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든요. 좋네요. 그럼 수소 쪽에 있어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괜찮은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여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확실히 후보 토론에 대한 시각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동의가 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좀 조정받는 쪽이 신재생, 특히 한화솔루션 등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대선 관련한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이슈 나올 때마다 센티 자체가 좀 무너져 있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센티는 입이 사실은 오래전에 무너져서 지금 지난 한 6개월 정도 동안 이미 주가 조정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히려 개별 기업들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이 언제쯤 실적이 좀 개선이 확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개별 기업 중에 언제 실적적으로 뭐 흑전을 하든지 그렇죠. 가시화가 될 수 있을까. 실적이 확 좀 점프를 하는 구간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주식들이라도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버하는 종목 중에는 이제 CS 윈드가 대표적인 이제 글로벌 1위의 풍력 타워 업체니까 풍력 업체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 회사가 1분기에 블라트라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업체를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규모 적자가 났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객사들하고 다시 가격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2분기부터 실적이 매우 좋아집니다. 매우 좋아지는데 그 좋아지는 강도가 뭐 컨센서스보다 월등히 더 클 거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CS 윈드는 저점 매수를 잘 하시면 지금 굉장히 기업의 가치가 점점 많이 저평가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적이 매우 좋다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사실 수가 있죠. 네. 국내 상장사 중에 커버하시는 종목 가운데 과연 실적 개선세가 일어나는 쪽이 신재생에 어디 있을까라고 궁금했는데 CS 윈드 짚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오히려 수소의 메리트가 조금 더 저희에게는 편안함을 주는 것 같기도 해서 그린산업 내 탑픽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그러니까 CS 윈드하고 제가 이제 분석하는 종목 중에서 상하 프론테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저희가 수소를 생산하고 또 수소 연료 전지를 갖다가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소재 업체인데요. 이 회사는 특수 소재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그걸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최근에 우주 항공에 들어가는 산업용 소재를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회사가 NDA가 맺어져 있어서 어떤 회사인지를 공개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회사의 이름까지는 모르는데 서비스를 얘기하자면 이제 위성통신을 통해서 앞으로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앞으로 사업을 이제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그런 쪽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쪽에 필요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급 요청이 워낙 많아서 회사가 지금 라인을 풀로 돌리고도 부족한 상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수소도 있고 이 회사는 배터리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하지만 이런 쪽에서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이니까 상하프론테크는 좀 잘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소 모멘텀 강화에 있어서는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봐도 좋겠다는 생각 들고 아까 전에 언급 주셨지만 이 CS 윈드도 계속해서 그러면 주시하시는 토픽인 거죠? 그럼요. 네. 예, CS 윈드는 재생에너지 중에서 올해 아마 웬만한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실적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미국의 재생에너지가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변할 수가 없는 가장 큰 이유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전력 산업이 민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낮은 단가, 낮은 발전 원가를 가진 에너지원을 이제 확보하느냐가 전력업체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근데 풍력 태양광이 다른 발전원보다 월등히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난번 1기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조차도 풍력 태양광이 계속 점진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특히 2017년 첫 태연연도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부터 주가도 계속 올랐습니다. 올라서 2020년도, 21년도에는 템버거들이 났죠, 종목들이. 그래서 특히 2017년에 주가가 빠진 이유는 이제 그 전년도에 힐러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기 때문이고 이번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풍력 태양광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중에서도 이제 탑픽은 CS 윈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찌 보면 매수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전한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점 매수 구간 활짝 열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탑픽으로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